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 시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탄핵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탄핵 결과는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화당 상원이 무죄로 결론 내릴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한 하원 의원은 기고문으로 왜 이 탄핵 재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끝냄으로써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준비한 셈입니다. 민간인으로서는 두 번째 재향군인청 장관도 인준됐습니다. 시간당 15달러로 한다는 연방 최저임금은 이번 경기부양책에서는 현재 올해 안에 시간당 9달러 50센트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1,7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1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 안도 찬반이 뜨겁습니다. 플로리다주 한 도시 전체의 수돗물이 동물이 될 뻔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임스탑 주식 지진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대부분의 개미 군단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는 백악관에 들어갈 때 친족 고용 금지법에 따라 봉급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직위를 덕으로 봐서 최대 6억 4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감시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이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한국 영화 미나리가 미국 평론가 협회에서 작품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딱 오늘의 미국이 끝난 아침 10시부터 상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골자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의사당에서 1월 6일에 폭동, 사람이 숨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없는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전 지지자들이었고 폭도들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워싱턴에 갔고 그의 부름으로 의사당에 쳐들어갔고 상당수는 대통령도 동행하는 줄 알았다. 이게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한 요약본입니다. 우선 오늘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뉴스를 오래 접한 저로서는 딱 그 찬성 쪽과 반대쪽이 있잖아요. 탄핵에. 이것을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알짜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처럼 뉴스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그 정도면 다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스케줄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아침 10시부터 양측에, 이 양측이라는 것은 기소를 한 하원 측 매니저 9명이죠.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이제 4시간씩 논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니까 합의가 됐어요. 증인으로 하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또 16시간까지 자신들의 케이스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측이 하루에 8시간은 넘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4시간 논쟁을 하고
추가 다큐멘트를 요청을 할 것인가? 뭐 하원 측에 상원에서 물어보고 아마 안 하겠죠. 왜냐하면 증인들도 상원 의원들, 재판관들 자신이 그 당시에 숨었었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뒤에 또 4시간 클로징 아규먼트가 있고 최후 논고가 있고 하는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변호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한 사람이 추가돼서. 그런데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주이시이기 때문에 주이시의 그 사베스가 안식 날이 금요일 그 해질녘부터 토요일 그 해질녘까지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이번에 안식 날은 지키지 않겠다 해서 토요일에도 아마 재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측이야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에는 제이빗 그 쇼온이라는 마피아 모든 이스라엘계 뭐 미국계 또 뭐 이탈리아계 마피아 보스는 내가 다 변호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제프리 앱스틴과도 연관이 있고요.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결국은 연방 그 감옥에 수감됐다가 숨진 그리고 그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라고 빌 커스비를 중간에 이제 기소 중지를 하게 했었던 변호사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이클 반더빈이라는 이분도 아마 펜실베니아 출신인가 봐요. 세 사람이 전부 그 헌법 전문가는 없습니다. 맡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결과가 뻔한데 탄핵 재판을 가지고 간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내용 전해드립니다. 결과를 아는데 공화당을 해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이만저만 부적절한 게 아니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임해야지 되는 사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7일 사설이었고 그 사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적절함이라는 게 거짓으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고 표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고 실패하자 지지자들에게 부통령이 뒤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세 같은 데 가서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계속 주면서 특히 조지아주에서 싸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장에 틀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토를 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했었던 그런 말들이 범죄 행위인지는 의심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폭동이었고 폭력적이었고 그렇지만 반란도 쿠데타도 아니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이 사라졌을 때 의원들이 숨었다가 다시 나와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타지와는 상관없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장은 탄핵을 왜 해야지 된다 하느냐면 미래의 다른 지도자도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점은 일부 공화당도 원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화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죄로 할 것인데 무죄로 할 결과를 아는데 왜 재판을 하는가?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민주당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뭉치는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또 공화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재판이 2020년도 공화당 선거에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압박이냐면
하원에서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리즈 체니와 벤 사스, 네브라스카와 와이오밍주의 이 같은 그 하원 의원들을 막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어나면서 하원도 분열이 됐고, 그리고 상원은 이번 탄핵 재판에서 만약에 찬성을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분노의 포도를 맞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무죄라고 표를 하면 민주당이 거봐라, 저 사람은 의사당 폭동을 옹호한 인물이다, 다음 선거에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마 새로운 증거가 이라면 모를까, 절대로 유죄 쪽으로 기울 리는 없고 그런 이유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사라졌을 때 의원들이 다시 개표를 하고 트럼프의 판타지와는 상관없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쿠데타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다. 그러면 쿠데타 기도, 반란 기도, 시도 이 정도는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분열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화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왜냐하면 공화당이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사람을 강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문이 아닙니다. 영국 신문입니다. 잡지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본인들이 신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이코노미스트는 멀리서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도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처럼 많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진 않았고 비교적 짧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붙였지만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빼겠습니다. 반란의 증거는 산더미인데 무죄가 될 듯 싶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첫 문장입니다. 거의 첫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1년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그때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누군가가 듣잖아요. 들었던 사람이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되려고 라이벌인 조 바이든과 그 아들을 함정으로 넣는 것이구나 하고 내부 고발에 의해서 탄핵이 하원에서는 됐지만,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보다 증거가 강하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반대죠. 의사당 경관을 포함해서 5명이 그 폭동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숨졌고, 그러니까 이게 100명 이상이 지금 체포가 됐고요. 이 심각한 폭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몇 개월 동안 바이든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가짜 주장을 했고, 자신이 이겼는데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가짜 주장을 했고, 공화당 선거 관계자들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1월 6일에 의사당에 가서 시위를 하라고 했고, 나도 시위를 한다고 했고, fight like hell, 목숨을 다 바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렇게 약해가지고는 나라를 되찾지 못한다. 강한 것을 보여줘라. 나도 갈게, 너희도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반란 쿠데타라고 부를 수 없고,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의 주장 첫 번째,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표를 훔쳐갔다고 말하던 어쩌던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인데,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만도 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서부 항구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 법으로 보호를 받았으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라디오 쇼에 전화를 걸어서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의사당으로 날짜를 잡고, 뭐 예를 들어서 돈도 지원을 하고 버스도 대절을 하고 모이게 하고 의사당에 들어가라 해서 의사당을 다 뭐 유리를 깨고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5명이 숨지고 그렇게 많은 기물이 파손되고
의원들이 전부 숨어버렸다면, 그런 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평범한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같은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법 위에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한다는 증거는, 그리고 이번에는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은 무죄로 판결할 것이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신문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도 그 온라인으로 봤는데 기고문을 썼습니다. 누구냐면은 하원에서 10명 가운데 1명,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일리노이주의 아담 킨징어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좀 젊은 편이에요. 78년생이니까 뭐 40대죠. 40대 초반이죠. 그리고 군 출신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정치극장이 아니다. 시간 낭비도 아니다. 공화당이 지난 2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난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기를 말합니다. 또다시 이런 혼란이 오고 그 미래의 공화당이 이런 혼란을 미국에 만들어낼 것이며, 그때의 혼란은 더 폭력적이 되고 더 걷잡을 수 없어서 오버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enough is enough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냥 이 길로 가면은 길이 막혀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독한 아주 위험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나서 뭐 위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어쩜 그 많은 사람들, 다른 본인에게 강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한다면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걸 공화당이 정리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으면 카오스가 기다린다. 미국을 구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화당의 하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 도둑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도 그 말을 믿고 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뭐 저널리스트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저널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던,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던, 대체적으로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돈을 벌든지 유명세를 타든지 인지도를 높이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에 더 많이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음식이랑 똑같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참 순진하신 거죠. 세상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미국이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고 전 세계에서 전부 바이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돈을 벌거나 유명세, 인지도, 속는 사람만 참 안 됐다. 게임스탑 주식에서 속는 것처럼,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지금 여러 가지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하는 내용이 있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레이티스트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위험한 세상이네요.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의 그 수도관에 독이 퍼질 뻔했다 하는 뉴스를 접하니까요. 새로운 추세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세로 돼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가고 진정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면은 올해 가을 말 늦가을경에는 아마도 마스크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 그 뒤에도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교통부 장관이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이 뭐 자가 격리 중이라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해서 아마도 지금 해외에서 오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비행기 타기 전에 네거티브가 나와야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한 것처럼 부모님을 방문을 하더라도 뭐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 곳은 괜찮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된다는 것은 도시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더 먼 곳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수 있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의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동안 초창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초창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초창기는 적어도 좀 오래됐을 때 얘기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의 역사가 길었을 때 그 초창기처럼. 그런데 처음부터 참 이 같은 음모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의 실험실 바이러스다. 뭐 이런 얘기요. 뭐 미국의 어느 뭐 노스캐롤라이나주 실험실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현재까지 잠정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게 아마 다른 생명체에서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뭐 냉동된 뭐 어류라던가 뭐 그런 형태에서 뭐 사람에게 전염됐다던가 그런 형태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부주의해서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영화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이 많지만 특히 탄핵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보고를 받겠죠. 굉장히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일 텐데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지금 인도도 시위하고 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군요. 제가 인도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전이 아니라 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인도까지 통화를 했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 내지는 뭐 약간의 그 적성을 띈 그런 그 국가 애니미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의 경우는 2월 5일에 다시 했어야지만 되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서로 통화를 했고 중국은 미루고 있잖아요. 뭐 무역 문제도 많고 거래가 많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 미룬 이유가 아시아 다른 국가와 다 전화 통화를 하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안 했겠어요. 중국에 관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뭔가를 언지를 줬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니까 뭐 점잖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어느 정도 받아놓을 답변 같은 것을 받아놓고 인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히 얘기를 하겠죠. 이러해서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그런 형태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니스 맥도날드라는 재향군인청 장관이 어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그 인준은 굉장히 그 인준을 좀 쉽게 지금 공화당
하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87대 반대가 7. 51살인데 이분이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2013년도 그러니까 말기는 아니에요. 2018년이니까 첫 번째 임기 때 비서실장을 했고 그 전에는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청 장관으로서는 군 출신이 아닌 게 군인 아닌 게 두 번째예요. 이번이. 국방부랑은 다르죠. 국방부는 지난 70년 동안 몇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이번까지 3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50년대부터 한국전 끝나고 있었지만은 민간인으로 한다는 것인데 균형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재향군인청은 군인을 잘 아는 게 재향군인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군 출신, 군인을 많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재향군인청장이 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집단이잖아요. 군인들의 백신 접종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재향군인청이 여러 가지로 좀 평판이 나빴습니다. 스캔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고치고 조사하고 하는 일부터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주보다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시간당 최저임금 $15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젠가는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시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고 경기부양책에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에 했는데 어제까지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상원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춤일 겁니다. $15가 아니라 올해는 당장은 $9 50센트까지로 연방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주는 주가 많죠.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도시는 더 하고요. 이미 오래전에 $15 한 도시도 있고요. 지금 연방 정부 최저임금이 $7 25센트인데 올해 일단 $9 50센트로 하고 2025년까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로 $15 시간당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인 체크,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굉장히 반대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젊은이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일자리가 줄어든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140만 명.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이 아니라 이 수치 자체는 의회 초당적인 예산국이 잡은 그 수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1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교육을 조금 받지 못한 아마추어 전문직보다는 그런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뭔가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물건값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있겠죠. 샌프란시스코나 맨하탄 이런 데는 특히 더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될 경우는 2031년에 연방 정부가 이로 인해서 $540억 적자를 보게 되는데 게다 대고 또 뭐 실업되는 분들 실업 수당도 줘야지 되죠. 헬스케어도 지급을 해야지 되죠. 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그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다른 매체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똑같이 보도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을 앞에 막 써놓고 뒤에 조금 써놔요. 그런데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15로 한다고 할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1,700만 명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140만 명인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1,700만 명이면 미국 한 일하는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되네요. 그리고 정말로 극빈층에서 극빈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9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뭐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반반이거나 이걸 위에 내세우고 뒤에 이제 실업자가 몇 명이 된다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그 실업자 된다는 것만 잔뜩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탄핵 재판도 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어제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일에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1시간 넘게 뭐 1,100 뭐 11,000 780표인가를 찾아내라. 그래야지 이제 바이든
당시에 그 당선인보다 표가 많아서 이길 수 있으니까는요. 그것이 조지아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분이 법대 교수신데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법대 교수인 존 벤즈하프 씨가, 이 교수가 불만을 접수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 사기 음모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째 선거 사기 압박이냐, 3번째 의도적인 선거관리요원에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사법 위반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이 검찰총장이나 풀튼 카운티, 특히 이제 그쪽이었으니까요, 검사에게 일임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이겼어도 다른 곳에서도 못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시간을 끌면서 돈은 돈대로 기금 모금을 하고 내가 피해자로서 진 것이지 나는 당선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 행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요. 어떻게 됐냐면은 수돗물이 어디 있죠? 수돗물이 금요일 저녁에 8시에 플로리다주의 올스마라는 곳에 수돗물을 정화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막 물탱크가 무척 많아요. 그 도시에 쫙 그 수돗물을 주는. 그런데 리모트 컨트롤러 컴퓨터 시스템을 누군가가 해커가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화학물의 양을 조절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뭐 템파 로컬 뉴스 보도로 봤는데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발견을 했죠. 누군가가 또 역시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멀리 있는 오퍼레이터가 이상하다 하고 레벨을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멀리 있는 오퍼레이터가 이걸 바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그 해커가 조정을 한 것이 수산화나트륨 맞죠? 솔듐 하이드록사이드니까요. 뭐 말하자면 잿물인 거예요. 이 잿물도 독도 다 모두 어디에다가 쓸 데가 있다고 이 수산화 나트륨을 파이프를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pH 농도를 맞춘다던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항상 약이 되고 많이 사용하면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클린하는 그리고 pH 양을 조절을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0이면은 뭐 그게 수치가 있더라고요. 100이어야지 되는데 이 100을 11,100으로 올렸어요. 해커가. 그걸 금방 바로 잡았기에 망정이지라고 휴저도 했는데요. 그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물이 공급될 때 이 리모트 이 오퍼레이터가 하지 않아도 또 여러 단계 백업 단계가 있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뭐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이제 해커가 그 뭐 상수도 물까지 그렇게 조절을 해? 뭐 이런 그 걱정들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잠시 뒤에 정말 큰 헤지 펀드와 개미 군단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그 딸 부부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있고요. 팍스의 움직임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뭐 주식 시장은 항상 그 세계의 뉴스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그 헤지 펀드들이 알고리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소셜 그 미디어 사이트를 쭉 그 분석을 하거든요. 해서 게임스탑 주식이 3주일 사이에 17달러에서 거의 490달러까지 올라가고 했었을 때 레딧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레딧의 채팅방인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헤지 펀드가 이 게임스탑을 내려앉히려고 해. 내가 어렸을 때 그 게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신들이 나중에 돈 벌려고 막 팔자 해놓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야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갔잖아요. 결국은 돈을 번 사람들은 어나더 헤지 펀드들 그리고 개미군단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왜 나오냐면 정말로 증권감독국에서 조정이 있었는가, 헤지펀드 측의 조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또 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사이트에서 이거 뭐 게임스탑 좋아요 사세요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정말 개인인가? 헤지펀드 관련자인가? 헤지펀드가 시킨 사람인가? 이런 것을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돈 버는데 귀신이에요. 귀신. 물론 뭐 시타델 헤지펀드나 뭐 이런 데는 돈을 잃어버렸을 수 있지만 그 헤지펀드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헤지펀드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뮤추얼 펀드라든가 또 샌베스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곳이 뭐 실제로 어떤 하나의 헤지펀드가 게임스탑 주식의 39%를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4개 회사가 게임스탑 주식의 39%를 갖고 있는데 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인덱스 펀드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올해 초부터 뭐 10억 달러 이상을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런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달러, 30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럼 그때 개미군단 젊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200달러 주식을 몇 개를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들어가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결국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 주식이 뭐 시장에 나온 게 뭐 한 4,700만 개 정도 된다는데 거래된 게 주식 숫자보다도 뭐 11배 정도 많아요. 100만, 1000만 원, 5억 5,400만 번 거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아주 핫한 시기에 해서 하루에 뭐 하나의 주식이 대여섯 번씩 막 거래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그 신뢰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헤지펀드를 때려 눕히고 그들보다 더 돈을 잘 번다? 그건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는 봉급을 받지 않고 백악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친족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케네디 가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린 돈은 안 받고 할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 감시 단체인데요. Citizens for Responsibility 그리고 이제 또 다른 Ethics in Washington CREW라고 유명해요 좀. 그러니까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CREW에서 쭉 제가 불러드린 게 긴 게 이제 하나의 단체인데 이 단체가 쭉 조사를 해서 쫙 자세하게 발표를 해봤더니 결국은 최저 1억 7,200만 달러에서 최고 6억 4천만 달러를 백악관에서 봉급 뭐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통령이 40만 달러고 연방 하원의장이 한 17만 달러 될까요? 연방 상원의장이 그거보다는 조금 많을 테고 뭐 연방 대법관들도 뭐 한 20만 달러 연봉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는데 자문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받아도 그들로 볼 때는 작은 돈이겠죠. 그러는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방카 트럼프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뭔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많이 벌었나요? 굉장히 많이 벌었고 또 상표권이 많잖아요. 특히 중국에서 16개, 캐나다에서도 줬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0개 정도의 상표권을 아빠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의 자산도 그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500만 달러에서 적게 많게는 2,500만 달러로 봤는데 지금은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팍스의 경우는 그 엊그제 그 스마트 매트릭이라고 LA 카운티에서 그 썼었던 그 선거 기구 회사가 팍스와 팍스의 루답스를 포함한 다른 그 2명과 또 루디 줄리안이 또 시드니 파웰을 가짜 주장을 했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27억 달러 팍스에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팍스가 바로 루답스를 내렸습니다. 루답스가 팍스 비즈니스에서 시청률 1위거든요. 굉장히 반이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루답스 프로그램을요. 제일 인기였는데도 확 내리고 그리고는 그 스마트 매트릭의 고소를 기각해달라 하는 요청서를 지금 내렸고요. 도미니언은 이제 또 다른 그 기계회사고요. 그런데 루답스의 슬픔이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아래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을 했었던 레리 그 커드로우의 기쁨이 됐습니다.
이런 때 사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레리 커드로우가 루답스 시간이 이제 5시에 하고 7시에 재방송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이 사람 시간을 4시에 하고 7시 1시간 앞당겨서 하고 7시 재방송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방송했는데 화요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새로 커드로우가 시작을 하네요. 국가경제위원회의 국장으로서 굉장히 그 억지 주장 많이 했었잖아요. 원래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CNBC의 호스트이기도 하고 커멘테이터로 일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는 LA 타임스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사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이 민주당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운동하는데 아마 청원서는 받아낼 것 같아요. 지금 140만 명 이상이 했다고 하는데 150만 명 하면은 소환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문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뭐 별로 좋지는 않다는 뜻의 사설을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게빈 뉴섬은 소환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소환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판단도 있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 갈짓자 판단과 명령도 있었으며 소통도 불분명했고 혼돈을 줬고 그런데 그 같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재선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내년이에요. 그때 유권자가 판단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소환을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미친 짓과 마찬가지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누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과정을 하고 내년에 선거가 곧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낭비라고 말합니다. 유권자가 몇 개월 뒤면 판단할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혼돈만 준다는 얘기고요. 2003년도에 그레이비 데이비스 소환 선거로 그때 수백 명이 나섰었어요. 그러다가 유명세로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주지사를 했는데 그때 어땠나 형편없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 비판가들이 청원서를 작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지난번에 5번 정도는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고요. 소환 선거를 하려면 1억 달러 정도는 든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돈이 모자라는데 5번 실패한 것을 지금 1억 달러를 들여서 해야지 되겠는가. 그리고 잘못이 있었어도 소환될 잘못은 아니다. 우리도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소환되려면 주지사로서 이 2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정말로 위험하게 부패했다던가 아니면 이 캘리포니아주의 민주제도를 파괴했다던가 2가지가 아니다. 오점은 있었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몇 주일 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다음 달 그 서명을 다 받아도 선거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치러지면 아니 진짜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 주지사와 싸우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자는 게 뭐죠? LA 타임스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의 평론가 협회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크리틱 초이스라는 협회에서 중요한 협회입니다. 미나리를 10개 부분, 작품상, 남자주연상, 여자조연상, 음악상, 어린아이, 신인상 등등에서 후보에 올렸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